전문가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네, 최병목 월간조선 편집장,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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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쫓겨난 스티브 잡스와 같다. 지금 이제 다시 또 스티브 잡스가 근데 애플을 거머쥐었던 것처럼 그랬죠? 이제 대세를 거머쥐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세상에 이 정말 딱 나섰을 때 얼마나 따라가느냐가 지금 핵심 키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우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다르고 그렇죠. 다 다릅니다 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능력은 이제 그거는 정치 영역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그 룰을 따라야 하는 정치 영역에서 자 그럼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새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의미로만 따지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사람만 데리고서 새 정치는 불가능하거든요. 정치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헌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그 옥석을 다 구분하다 보면 또 같이 정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거의 쓸어 담듯이 해도 지금 교섭단체를 넘길까 말까 할 텐데 그런데 그 무슨 역량으로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뭐 강철수로 변했다 하는 게 사실은 지난 9월 달부터인데 9월 달부터 한 3개월 내에 무슨 작업을 물밑에서 해 놓으셨는지 그 부분은 사실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자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신당이 그야말로 목표는 있고 지금 나침판과 지도가 없다는데 나침판과 지도가 없으면 목표를 찾아가지 못하거든요. 표류할 가능성도. 그렇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상존하고 있는 매우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약간 실감을 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붕 떠 있다 싶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지만 동반자가 있습니다. 비서실장 출신이죠. 문병호 의원이 저희가 직접 전화로 연결돼 있는 상황인데요.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탈당하세요? 네, 합니다.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아니요, 이제 지역에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요. 또 당원들하고도 그래도 의견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2, 3일 될 겁니다. 2, 3일 정도요? 지금 황주홍, 유성엽 의원하고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뭐 같이 지금 뜻을 모으기로 얘기는 했는데요. 이제 거기도 그분들도 지역구 가서 설명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주홍, 유성엽 의원도 탈당하기로는 완전히 확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뜻을 모았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1차 탈당에 이런 이 두 분하고 의원님하고 또 누가 계실까요? 아마 제가 이제 1차 탈당의 시한으로 생각하는 게 이번 주말까지인데요. 이번 주말까지 아마 한두 분 더 하지 않을까, 한 5명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승용 의원, 김영환 의원, 송호창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2차, 3차 뭐 얘기도 나오지만 이번 주말까지 그런 분들도 같이 지금 탈당을 하는 게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또 이거 민감한 문제라 또 개개인의 그런 부분은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셔야지 제가 언급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이루어질 1차 탈당에서는 너댓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럼 그 이후에 지난번에 2차, 3차 탈당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원께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적 탈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당연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민심의 동향입니다. 민심이 그 신당 쪽으로 많이 지지를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이 많이 오실 거고요. 민심이 별로면 이제 많이 못 오실 건데 민심의 동향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양극단으로 갈려가지고 지금 전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지금 문병호 의원과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문병호 의원은 당장은 탈당은 아니고 지역 주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황주홍, 유성엽 의원도 탈당하기로 본인과 뜻을 같이 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차 탈당은 최소 4명, 많으면 5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2차, 3차 탈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연결을 하다가 끊겼는데 자 지금 연결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연결이 안 되면 뭐 좀 얘기를 좀 하다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해보죠. 자, 이 구체적인 명단을 지금 얘기를
황주홍 유성엽 의원은 얘기를 했네요. 제가 봐도 이 세 분은 탈당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일단 문병호 의원은 비서실장을 했고요. 네. 또 이 두 분은 지금 혁신이가 한 당무 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이 당에 남아서는 아마도 20% 컷오프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황주홍 유성엽 의원은 지금 현재 도당위원장을 그렇죠. 지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뭐 나름대로 운동권 색채가 좀 였습니다. 그렇다 예. 보면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의 힘이 될 텐데 그렇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지금 여기도 뭐 나오지만 뭐 박지원, 박영선, 정세균 이런 중진들이 어떻게 할 건가? 예. 네. 이분들은요. 본인이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해본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선 의원들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초선 중에서도 재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아주 지금 경력이 3년여밖에 안 되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을 믿고 이 중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건 퀘스천 마크다. 힘들고요. 또 자, 하나- 문병호 의원이 네.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계속 연결돼 얘기를 있어요. 나눠보도록 예. 하죠. 자, 2차, 3차까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예, 지금 우리 정치는 양 진영으로 갈려서 예.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민생은 도외시하고 있는 양 극단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식상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치 밥상에 썩은 반찬과 쉰 반찬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반찬이 나오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신당 바람이 저는 불 걸로 보는데 그렇게 네. 되면은 뭐 의원님들이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 보죠? 어느 정도 규모인진? 저번에는 한 40명, 30-40명 정도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탈당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30명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김한길 의원을 포함해서 김한길 개 그쪽에서 의원들도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좀 같이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제 사실 탈당이라는 논의는 최근에 와서 한 겁니다. 저도 탈당할 생각을 오래전에 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와서 한 거고.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한길 의원님도 워낙 이제 우리 야당의 지도자이시고 예. 무게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겠죠. 그렇지만 신당 쪽으로 방향은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와 같은 그 문재인 대표의 독선적이고 예. 패권적인 당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남아있을 의원이 저는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총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좀 서둘러야 될 텐데 그럼 올해까지는 연말 교섭단체가 지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저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당을 창당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섭단체로 그냥 총선을 치르게 됩니까? 신당을 해야죠. 당을요? 정치적이라는 게 세력화해서 당을 만들어서 움직여야죠. 네, 당을 당연 전체적으로 만드시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당을 만든 후에 자 천정배 신당과의 그 연대 가능성은 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같이 해야죠. 그것은 일단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은 뜻이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 당연히 같이 힘을 모아서 하신다는 하나의 세력으로 가야죠. 예, 당연히 같이 하신다는 거는 안철수 의원의 의견도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안철수 전 대표님도 전정배 의원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천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일부 호남권 의원들, 특히 그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내세웠던 혁신 안에는 반할 수 있는 인사로 꼽혀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무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네. 근데 이제 박 전 대표님이 갖고 있는 호남의 상징성이라든가 또 파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아들인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안철수의 색깔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는 같이 못 가는 원칙을 따로 내세우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아직 그 창당이나 무슨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구상이 아직은 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차후에 그 정해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학규 전 고문하고 또 이 정운찬 전 총리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슬슬 언론에서 나오는데 실제 네네. 이분들과도 향후에 이제 뭐 연대나 아니면 영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까요? 뭐 당연히 모시도록 해야죠. 손학규 고문님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힘을 보태주시면은 예.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고 처리해서라도 모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운찬 전 총리님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당 창당의 구체적인 작업은 문병호 의원이 실무를 담당하십니까? 아니면은 따로 팀이 아니고요. 계시는 건가요? 아니고 같이 아직은 뭐 그런 구체적인 팀이 꾸려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같이 이리저리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중에는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요. 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섬기는 것인가, 또 국민들의 고통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를 예.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안은 아마 연말쯤 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이 총선이 내년 4월이지 않습니까? 예비후보 12월 15일 등록해야 되고 1월 14일 이후에는 공직사퇴 시한으로 지금 선거 일정이 바쁜데 창당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전국 정당을 하실 것 같은데 과연 그 경우에 현역 국회의원 외에 또 다른 정말 괜찮은 신인들이 혹은 기존의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가? 그럴 만한 시간과 여유와 플랜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들이 있어서 그래요. 좀 시간이 많지 않긴 하지만은 충분히 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 탈당하셔서 신당 정치 세력화 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플랜을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발표하면은 바로 신속하게 힘을 모을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지금까지 네, 고맙습니다. 문병호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신당 창당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아직까지 말씀 들어보기에는 구체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광야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구명보트예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구선 낡은 배가 가라앉는다라는 판단하에 그렇죠. 물로 뛰어든 겁니다. 문제는 같이 그러면 생존을 해서 큰 뜻을 도모할 동지들이 누구냐 이건데 우선 뭐 3명 정도 이름은 오늘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경계선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릴까? 아니면 이 배가 안 가라앉지 않을까? 혹시 그게 바로 민심이 바로메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말로는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여론조사예요. 근데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인물이 하나 송호창 의원이에요. 따라 나오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원래는요.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이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이 곁자리를 지키다가 사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오전 11시 기자회견 하기 전날 6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한 사태가 뭘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 경계선에 있는 이제 송호창 의원 같은 인물이 바다로 함께 뛰어내릴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신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속도전의 문제, 아까 앵커들이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저는 거의 천정배 신당과 손을 잡을 것이다. 뭐 지금 잡아야 된다라는 당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정배 의원도 why not?이죠. 와주면 땡큐 이거예요. 그래서 새정치를 들고 와라. 새정치 국민회의로 가보자. 하면서 이제 DJ 때에 호남 기반 정당의 기세를 한번 좀 올릴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지금 이 어제의 이혼 사태를 지금 이혼한 거 아닙니까? 서로 지긋지긋해서 이혼했고 감정의 골이 깊은데 그 문제는 아이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이 혁신이가 누구애냐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이 당신이 말하는 혁신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남의 애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내 아이는 딴 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진짜 혁신이를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거죠. 이것이 혁신이다. 라고 하는 깃발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움직일 텐데 지금 이게 선당후사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선 액션 그다음에 후 민심이냐 선 민심 후 액션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민심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뭔가 광야에서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천정배 의원과 손을 잡든, 자,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못 알아먹었던 나의 혁신은 이런 것이다든,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 연초까지 굉장히 안철수 의원이 제가 한 달여 전에 잠깐 뵀던 바로는 모든 계획은 다 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언제 밝힐 것이냐 이 얘기가 궁금했었는데 탈당과 함께 그동안 당내 투쟁을 해오는 과정에서 서로 소모됐다면 이제는 신선한 아까 문병호 의원이 지금 기성정치를 여당 야당을 신반찬 썩은 반찬을 그러니까요. 중에서 국민들은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신선한 반찬을 내놓을 것이다. 그럼 요리가 나와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는 그릇이 신당인데 그 신당의 그릇은 어떠한 모양새 어떠한 이름이어도 국민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은
그 새 반찬이 뭐냐? 네. 그럼 정말 새로운 거냐? 먹던 거 아니고 진짜 새 거? 이걸 네. 빨리 보여줘야 되는 게 지금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요 한 2주, 네. 보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이제는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길도 없고 답도 없는 야당을 바꾸고 길 한가운데 서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새 정치가 실현되길 소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2시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비주류 간 주류 간에 이제 비주류 쪽에서는 아무래도 친노 너네 때문에 안철수가 나간 거 아니냐라고 예. 공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입지다지게 나설 것이냐. 아니면 안 된다. 나도 안철수 의원을 따라서 나갈 것이냐. 이거가 좀 판가름이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내 투정은 이후에 있을 의총에서 격화될 겁니다. 아마 격화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두 가지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단계적 탈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시는 분들이 몇 면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우리가 분석을 잘 해봐야 됩니다. 자, 황주홍 의원하고 아까 그 유성엽 의원 무소속으로 당선돼 있는 지역 기반이 튼튼한 분들이죠. 그렇죠. 정당 바꾸는 게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 분들 맞아요. 현재 먼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문병 의원 물론 비서실장이니까요. 뭐 그런 정도 나오실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송호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 다음 부분입니다. 실제로 탈당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탈당 결심이 서 있는 아까 뭐 이야기됐던 김한길계 의원이랬던 김한길 의원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예컨대 당내 투쟁을 격화시키면 이 집은 더 난파선으로 갈 겁니다. 이 집은 그 안에서 더 뜨거운 투쟁을 하면서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책임을 밀어붙이면서 사실상의 난파선으로 만들고 난파를 더 빨리 하게 되는 신모를 더 빨리. 나서 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포인트가 탈당에 몇 명의 의원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게 포커스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선거 전에 20명만 나와서 국고보조금 80억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늦게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로 이걸 뭉개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각을 보면서 문제를 할 것인지가 이후에 야당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아요. 야당의 헤게모니를 과연 새정치연합이 잡을 것인가 안철수 신당이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안철수 문제가 신당은 밖에 나가서 이제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날릴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안 나왔던 안철수의 새 정치가 나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안에는 계속 시끄러워질 것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공격하는 이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그러면 비주류 있는 거죠.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늦게 나와서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총싸움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좀 난파시키는 이런 구도가 더 유리하게끔 지금 되는 그럴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실제 나가겠다고 마음 먹은 분들이라면 이 집을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살아야 되는 구도거든요. 지금 야당의 구도는 둘이 병립하면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하나는 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하면 진짜 야당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이제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면 절대 지금 바로 나가는 분들 말고요. 뒤에 나갈 분들은 당을 크게 못 얻습니다. 왜냐? 자기는 언젠가는 이 새정치연합의 간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1월, 2월에 탈당해서 신당 만들어진 거 보고 거의 공천받아서 출마한다? 이 시나리오는 거의 힘들거든요. 또 하나는 전 지금 문병호 의원의 저 말 속에서 저는 답이 나와 있는데 자,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쉰반찬, 지금의 정치판이 쉰반찬하고 썩은 반찬이 나와 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새로운 반찬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쉰반찬하고 썩은 반찬이 당 밖으로 나가면 이분들이 새로운 반찬이 됩니까? 시장 가서 새로운 쇼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반찬은 시장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만들어야 게 새로운 반찬이지 이미 먹던 쉰반찬, 썩은 반찬 아니 같은 사람이 나오면 되면 또 두 번째 안철수 의원의 개혁안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걸리는 분들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그렇긴 하죠. 박지원 의원이 당장 지금 재판에서 이미 그 판결받은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같이 못 간다는 게 안철수 의원인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이 당에서 공천 못 받고 컷오프 될 것 같아서 같이 뭐 10명, 20명이 갔다? 그러면 안철수 신당은 망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봐야지는 안 됩니다.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산의 오거돈 전 시장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또는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만약 손잡으면 오래전 안철수 신당의 미래는 밝다. 그렇지만 지금 나온 사람들 이삭죽게듯이 뭐 몇 명 나온다. 그리고 오늘 제가 딱 보니까 문병호 실장 말고 문병호 의원 말고는 인터뷰에 탈당 인터뷰한 분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전부 다 지금 머리를 지금 눈치 보기하고 간 보기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송호창 의원 좀 조용히 하고 계시죠? 그러면요
저는 왕창 나오기 아니 이제 굉장히 왜 힘듭니다.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현실이 걸 그렇습니다. 좀 더 추가로 붙이면 예. 문재인 대표가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을 줬어요. 무슨 답을 줬냐면 혁신전당대회 없다고 했죠. 예. 그렇지만 통합전당대회는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이제 말씀하셨죠. 통합전당대회를 갈 건지 말 건지 부분이 남는 겁니다. 예. 탈당한 분들하고 합쳐서 하는 게 통합전당대회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당내의 힘이 좀 약화돼야 통합전당대회도 성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쪽이 8, 90이 있으면 통합전당대회 안 하고 힘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통합전당대회라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판까지는 문재인 대표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나갈 테면 나가라. 우리 통합전당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그 소위 말하는 공천하고 예. 마지막에 하나가 돼서 문제 풀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여지를 뒀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보면 비주류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문제들을 좀 신난하고 어렵게 만들어야 예. 통합전당대회까지 끌어갈 수 있는 건데 예. 가령 예컨대 야당 지지율에서 8대 1이라든지 8대 2라든지 7대 3 정도 구도로는 통합전당대회 안 될 겁니다. 그냥 흡수해버릴 전략이나 그렇죠. 정책을 쓸 가능성이 많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점도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당내 내분이 좀 더 격화되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1, 2주 안에 안철수의 색깔을 빨리 안 보여주면 이게 민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요. 박 전 의원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부분일 것이고 천정배 신당과 같이 간다 그러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중도 개혁 신당을 바라보는 쪽이 많을 건데 천정배 의원이 과연 중도 개혁 세력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색깔인가? 새정치연합이 있을 때도 과거에 있을 때도 정의당 쪽과 오히려 더 가까운 좌파 쪽에 좀 더 가까운 좀 더 진보적인 색깔이 있었던 분인데 같이 가는 게 과연 안철수의 색깔과 맞는 것인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다 이 성분 분석을 해서 따지기 시작하면요. 예. 같이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그럼 안철수의 색깔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색깔이 딱 있다고 그래서 예. 자, 요 색깔에 안 맞는 사람은 다 떨구고 가겠다? 그러면 나중에 뛰다 보면 혼자 뛰고 있어요. 그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벗어난 거를 자꾸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예. 소용없다는 것이죠. 예. 현실적으로는 현역 의원, 배지 단 분들이 다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새로운 사람으로 사태에서 무슨 마트에 가가지고 새로운 거 다 가지고 반찬 다 만들죠. 예. 이건 다 시제품들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반찬들이 약간 식었더라도 그게 더 맛있을 그렇죠. 예. 해물탕 이런 거 끓여놓은 그런 거. 거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네. 23년 전인 92년에 바로 신당을 만들어서 성공한 예도 있고 실패한 예도 그렇죠. 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92년 1월 달에 신당 만들고 바로 그 4월 달에 해서 31석을 얻었어요. 맞아요. 사실 성공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예. 근데 그 31석이라는 게 무슨 신반찬 빼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예. 그런 신반찬과 썩은 반찬을 모아서 31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대단한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대선에서 실패했죠. 예. 그런 경우 있죠. 그러나 반면에 또 92년 10월에 보면 민정계가 얼마나 다수입니까? 그러니까 민자당에서 예. 민정계가 다수고 만약에 거기에 반와의 수정이 탈당을 하면 우르르 탈당할 것 같은 예. 꼭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있었는데 예. 실제 탈당은 1차 선도 탈당 5명으로 딱 그쳤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탈당하는 분들 탈당하라고 그냥 이쪽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쪽에서 다 작업을 합니다. 그렇겠죠. 나가지 못하게. 아하.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오늘부터 뭐 부산 가 계신다고 하지만 예. 그 문재인 대표 계열에서 다 안철수 의원 쪽에 나갈 만한 분들은 전부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공천 줄게. 너는 뭐 구독 안 돼. 뭐 이런 뭐 포함해서 뭐 쉽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하여튼 유혹을 할 텐데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갈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예. 그거는 이제 결국은 민심.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되는 그 민심의 양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예. 네. 이게 뭐 지금 문병호 의원이 얘기하듯이 1차 이번 주 내로 한 5명 나오고요. 다음번에 뭐 연말에 이렇게 해서 20명 충분히 됩니다라고 예. 하는 건 본인들의 기대고 예. 2차, 3차 탈당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2년의 사례처럼 예. 그거는 굉장히 지금부터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어떤 원심력과 구심력을 활용을 하느냐에 예.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 문재인 대표가 사실 그 전에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 직전에 또 문전박대를 하는 모습을 약간 40분간 안철수 의원 집 앞에서 연출을 했다. 그래서 이게 2012. 뭐 2012년도 무슨 뭐 그렇죠. 대선 때의 문전박대 그걸 또 다시 연출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냈는데 네. 자, 문 대표가 지금 현재는 이 안철수 탈당에 대해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 토네로 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있어요. 문재인 대표는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심정이라고 했는데 네. 과연
어떤 카드로 이번 이 당내 수습을 지금 할 수 있을지.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문 대표 스스로가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냐면요. 플락추아 넥 메르기토 해가지고 이게 오래된 라틴어 격언인데 풍랑은 거세지만 우린 결코 침몰하진 않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고 이제 풍랑이 한가운데로 배를 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이해는 만만치가 않다는 걸 지금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 어게인 2012 문전박 때는 문과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문재인 대표는 2002 어게인을 생각을 한 거예요. 2002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 집 앞에 가서 문전박대 당했던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저거 연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동안에 다들. 그러니까 그런 게 효과가 없었죠. 이게 효과가 없어요. 새로운 게 없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문재인 대표는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지금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표 여사의 오랜 친구인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시원섭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원은 큰 볼드체로 딱 쓴 거고 섭섭은 그냥 예의상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다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 이번에 공천 학살이 아니라 탈당 학살, 숙청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 분탕질을 하다가 나가 빨리 좀 청소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똘똘 뭉쳐서 가면 차라리 지지율은 일부 떨어지지만 같은 색채의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마음이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예전 언론에서 친노 탈레반이라는 표현처럼 뭐 탈레반이 부정적 의미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래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숙공제 같이 가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변 의원들한테 이제 이 친노계가 전화를 돌리면서 유혹을 할 것이다인데 유혹을 하는 전략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하나는 빨리 나가라. 나갈 거면. 그런 대상도 있을 것이다. 사실은 모든 조직 전략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포섭할 거냐, 버릴 거냐, 배제할 거냐. 포섭과 배제 전략이 지금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표와 측근에 살생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미 찍힌 사람은 아무리 현역 의원인들 그래 공천에서 지금 컷오프 20이 살아있는 마당에 어차피 몇 달 있으면 학살당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지금 배를 옮겨 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퇴로 전략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 아마 문 대표 측은 안철수 의원과 장당들을 내보내고 우리끼리 치르는 게 더 좋아. 이 각오를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비주류 의원들이 지금 주류 의원들은 문 대표 사수 결의를 하고 있고요. 비주류들은 안 의원이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문 대표가 지고 사퇴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비주류의 지금 사퇴 책임론이 이 하루 이틀 동안 드라이브가 안 걸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미 철벽 방어를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 비주류 의원들이 쓸려서 바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 자기 선택들이 남아있는 이 문재인 대표가 소주 2병 마시고 지금 부산을 내려갔거든요. 소주병이 지금 2개가 나왔는데 내일 또 안철수 의원이 내일도 부산 내려가. 근데 아까 그 기자회견 보니까 뭐 쓰레기 봉투에서 소주 2병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저 문재인 대표가 그 부산에 갈 때 표정 보셨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표정입니다. 오전에 나왔는데 기자들이 지키고 있다 딱 만났는데 어젯밤에 뭐 소주 2병 마신 분 얼굴로는 안 보인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 좋은 얼굴.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손혜원 위원장의 이 시원섭섭 이게 저는 지금 친노 그룹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보는 게 알턴이가 빠졌다. 물론 이가 빠지면 좀 아프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시원하고 잘 나갔다. 왜냐하면 계속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새정치연합은 바닥 아닙니까? 바닥. 당 이름까지 바꿔야겠다는 정도로 바닥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나가도 솔직히 지금 뭐 칠만하다. 다만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손해봤냐? 저는 안철수 의원도 손해 안 봤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계속 철수한다고 욕먹다가 이번에 강한 안철수의 모습 나온 거 아닙니까?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안철수의 미래가 그려지는데 아까 우리 최병록 그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뭐 인기가 있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출마를 당장 4개월 남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호창 의원이 지금 과천 의원인데 쉽지 않거든요. 다음 2개로 나오면 힘듭니다. 그러면 본인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안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아니 근데 춥거든요. 당장 남이 걱정이 아니라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도 지금 노원병에 그대로 출마를 한대요. 근데 사실 뭐 여론조사 일부긴 합니다만은 노원병이 녹록치가 않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 새정치연합에서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당신 우리 해당에 가고 나간 사람이잖아. 우리 문재인 대표가 센 사람 또 갖다 확 박아버리면 아니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런 거 저런 거까지 다 계산하고 만약에 겁이 났으면 탈당을 결행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표적으로 안철수 의원 지역구 노원병에 표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공천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거기서 해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자신감 갖지 않고서는 탈당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니 왜냐하면 탈당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탈당해서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탈당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자기 지역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도전에 직면할 텐데 그렇죠. 그 도전을 돌파해 나가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미래가 밝다 꼭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이게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지역구 정도는 저는 뭐 사실 안철수 의원이 아무리 신당을 뭐 나중에 좀 시원찮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노원병에서만큼은 전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제가 볼 때 정말 글자 그대로 지금 판에서 숨고르게 하고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실 안철수 의원이 아까 이제 앞에서도 뭐 다른 패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중국의 병법서에 보면 천시질이 인화가 돼야지 이제 뭔가 일을 좀 도모할 수 있는데 과거에 보면 안철수 의원이 신당 준비할 때만 해도 소위 천시, 즉 새정치에 대한 열망, 뭐 안철수 효과라고까지 하면서 국민들이 새정치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리적인 여건도 좋았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더 지지율도 높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화에 실패했죠. 사람들 함께하지 못하면서 그게 좌초가 됐는데 지금 상황은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말해도 국민들에게 별로 신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천시도 안 좋고 또 지리적으로도 별로 좋을 게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야권의 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근혜랑 뭐 전남도지사 당들이 너무 많다면서 지리적으로 여건이 안 좋고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고 있는 몇 명이 탈당해서 힘을 모아서 돌파할 거냐 인화 문제로 봐야 되는데 소위 특공대처럼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럴 만큼 이분들이 소위 정치적인 결기와 정치적인 이념적인 단일화가 돼 있느냐 아니면 처지만으로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안철수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런 상황을 박원순 시장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 물론 본인이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지금 잘 돌파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가장 편하죠. 지금 이제 알람 기자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뉴스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이제 친노 그룹이 문한박 연대를 우리 대표가 제안했는데 안이 나가버렸네. 그래서 지금 안희정 띄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안을 채우고 다른 있어요. 안으로? 그래서 문한박으로 가는데 안철수 의원 틀림없이 2주 안에 연말에 초강력 메시지를 하나 때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장고인데 장고를 좋아하시잖아요. 오래 숙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 장고에는 마지막에 관뚜껑에서 기관총을 꺼내서 이제 쏴요. 맞아요. 그걸 안 하면 안철수 동력은 2016년으로 해가 바뀌는 순간 떨어집니다. 지금은 둘이 싸우다 보니까 살짝 동반 상승의 기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여론조사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자릿수를 안철수 의원이 찍었다 그러면 이 동력을 내가 끌고 가야 되는구나. 하나 조직화하는 거, 세력화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물밑 숙제고 뭔가 대국민 메시지를 써야 되는데 그동안 새누리당이 야당이 워낙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보수는 개혁입니다. 이 표를 굉장히 오래 써왔어요. 그렇죠. 개혁 이미지를 여당과 보수가 점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로 쪼개진 상황에서 신당의 출연 여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혁신 경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혁신적이냐? 이거 서로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동안 라이벌 없이 그냥 내 이 세력 안에서 움직여 그러다가 이제 센 놈이 튀어나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는 재밌는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잡스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잡스가 자기가 창업한 애플 놓고 쫓겨나거든요. 코카콜라 마케팅 부사장을 영입해놓고 쫓겨나서 픽사라는 존재도 없던 이제 헛간에 가서 토이스토리를 짠 만들어요. 지금 그런 거 보여줄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군요.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한국판 스티브 잡스가 나오고. 지금까지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진성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